지금까지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성호르몬이라는 이름을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장을 오케스트라에 비유한다면 지휘자는 뇌의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가 지시를 내리면 뇌 하수체가 각 호르몬의 신호를 보내고 그 호르몬들이 뼈, 근육, 지방 조직에서 실제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위에서 아래로만 명령이 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피드백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교한 회로예요. 오늘은 미네소타 대학교 밀러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 시스템의 전체 그림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부터 보겠습니다. 시상하부에서 GHRH, 성장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 나오면 뇌 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시상하부에서 소마토스타틴이 나오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억제돼요. 이 두 신호의 균형으로 성장 호르몬은 하루 중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맥동적 패턴을 보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두 가지 경로로 뼈를 자라게 해요. 하나는 성장판에 직접 작용해서 연골세포의 분열과 성숙을 촉진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간에서 IGF-1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해서 IGF-1이 뼈와 연골에 작용하는 간접 경로예요. IGF-1은 연골세포의 클론 증식을 자극해서 뼈 길이 성장을 직접적으로 일으킵니다. 부모님들이 식용적으로 기억하실 점은 이거예요. 성장 호르몬은 주로 밤에 분비량이 많아요. 특히 렘 수면 단계에서 분비가 증가합니다. 낮에도 분비되긴 하지만 식사 후에는 오히려 억제됩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는 수면, 운동, 영양에 의해 조절됩니다. 깊은 잠을 자야 하고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고 공복 상태에서 분비가 촉진돼요. 갑상선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만큼 주목받지 않지만 정상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는 성장판의 휴지대와 증식대 모두에 존재해요. 연골세포의 성숙, 연골기질의 합성, 뼈의 무기질화를 조절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골격 성숙이 지연되고 성장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골격 성숙이 빨라지고 성장판이 일찍 닫혀서 최종 키가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로 소아 성장 부진의 원인 중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비교적 흔하고 발견되면 호르몬 보충으로 잘 치료됩니다. 여기가 핵심인데요. 성장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비중은 시기마다 달라집니다. 태아기에는 인슐린과 IGF가 주도적이에요. 성장 호르몬은 아직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결핍으로 태어나는 아기도 출생 시 키는 거의 정상인 경우가 많아요. 영아기에는 영양 상태가 가장 큰 결정 요인이 되고 성장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이 점차 중요해집니다. 아동기에 들어서면 성장 호르몬 IGF-1 축이 선형 성장의 주요 조절자가 됩니다. 앞 시간에 다뤘던 호르몬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성호르몬이 추가됩니다.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더 자극하면서 성장급 등이 일어나요. 동시에 에스트로겐은 성장판을 닫는 역할도 합니다. 결국 각 시기마다 다른 호르몬이 주연이 되지만 전체 시스템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에요. 뇌 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아이들은 보통 만 2, 3세 이후에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진단은 혈액 검사,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 그리고 골 연령 측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내분비 시스템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성장 장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 연령이란 손목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건데요. 실제 나이보다 골 연령이 많이 어리다면 성장 지연의 가능성을 시사해요. 치료는 합성 성장 호르몬을 매일 주사하는 방식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고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작은 아이가 성장 호르몬 결핍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저신장은 가족성 저신장이나 체질적 성장 지연, 즉 정상변이에요. 불필요한 호르몬 검사나 치료를 피하려면 성장 곡선의 추이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실전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소아내분비 전문의를 찾아가야 할까요? 첫째, 성장 속도가 연간 4cm 이하로 떨어질 때. 만 4세 이후에 연간 성장이 4cm 미만이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성장 곡선에서 퍼센타일이 2단계 이상 하락할 때. 예를 들어 50%에서 10%로 떨어지는 경우에요. 셋째, 키가 또래의 3% 미만이면서 부모 키로 예측한 목표 키와 크게 차이가 날 때. 넷째, 앞서 말씀드린 조기 또는 지연 사춘기의 징후가 보일 때. 이 기준에 해당하면 성장 호르몬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골 연령 측정을 포함한 종합 평가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장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말초기관으로 이어지는 내분비 축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 시스템은 수면, 영양, 운동에 의해 환경적으로 조절됩니다. 성장장애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저신장을 병적 성장장애와 구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성장의 연료, 영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